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장을 내신 분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주로 정책위 의장 때 저희가 모셨는데 새해 첫날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주셨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애청자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이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터져 나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간 주고받은 녹음 파일로 확인해 볼 때 저는 제가 민주당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에요. 네. 1억 공천.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녹취 보도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음을 상의하자 그 즉시 돌려줘야 된다. 김병기 대표가 예, 김명기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받았냐 그냥 빨리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큼 일반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강선우 의원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에서 윤리 감찰을 지시해서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또 별도로 뭐 다른 야당에서나 이런 데서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만간에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에 개점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세 개 지역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고 강서구 같이 하셨던 분이어서 더 충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들도 많이 놀란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 스스로 돈을 받지 않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도대체 1억 원이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보관 중인 것인지 사무국장은 알고 있다고 하니 말씀 주신 대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도전을 하셨어요. 왜 지금 진성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진성준일 필요야 없겠죠. 왜 그러세요? 저는 이 원내대표가 임기를 앞두고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뭐 보통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비상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단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상한 각오로 이런 당의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을 누군가 나서서 수습해야 되는데 이걸 수습하는 일은 그래도 당무 경험이나 또 원내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여러 차례 하고 또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서 원내 운영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직전까지는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정책을 총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면 그나마 이런 비상한 위기 상황을 좀 원만하게 또 조속하게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경험이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어느 분들이 이제 차기 원내대표 고민 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명단에 의원님 안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전 대표의 파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경험 있는 내가 좀 나서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원래 당초대로 하면 5월달에 이제 5월이죠.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었던 건데 그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뭐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진성준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언론에도 뭐 하마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오를 일도 없었고 다만 흉중에 무슨 역할을 진성준이 꼭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급박하게 이렇게 사퇴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뭐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질 않는가. 물론 다른 후보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당헌상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네. 1개월 남았어도 이를테면 잔여 임기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당선 가능성이니 또는 무슨 원내대표로서의 구상이니 포부니 뭐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고 네. 우선 당의 그런 비상한 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한 당일 네. 밤에 고민하면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예. 그 넉 달 연임은 없다고 하셨어요. 네. 예, 출마 선언하실 때 연임은 없다. 왜 연임 없고 딱 넉 달만 연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원에 뭐 연임은 못한다라든지 뭐 중임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문율로 원내대표는 통상 1년의 임기를 마치면 이제 뭐 다시 도전하지는 않는 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정치권에 되어 있죠. 근데 뭐 그 불문율이든 뭐 규정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개인이 원내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구상이나 포부나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당의 이런 비상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집중해서 해내면 그것으로도 그 원내대표의 소임은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당헌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시에 그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5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진성준 같은 사람은 그냥 잔여 임기만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소임을 다 하면 그것으로도 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예 연임은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그러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다른 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월 11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올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재임 기간, 잔여 임기 기간 동안이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또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등이 진행되고 뭐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어떻게 해서 이 당의 비상한 상황을 잘 수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잘 해내도 그 역사적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넉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민주당 왜 이러냐 요새. 이 정부는 그냥 평상시의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아니고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엄동설안에 민주주의 외치면서 만들어낸 정부이고 21세기 들어 두 번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권한 정부인데 이 와중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구악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내란을 막고 네. 또 무도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구속시키고 네. 또 새 정부도 탄생해서 정상화시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태세가 좀 이완돼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야 될 일이지만 네. 조금 냉정하게 보면 네.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한 일이 지금 시기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를테면 뭐 3년 전 네. 또 뭐 그 더 이전의 일들이 지금 소환되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때는 그런 짓을 해도 괜찮으냐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해야 될 시기에 네. 그에 걸맞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일이 소환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좌지간 이걸 중대한 위기 신호이자 경고로 받아들이고 네. 태세를 일신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네. 필요한 때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결정되는 거고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더 강화되느냐 예. 아니면 타격을 받고 훼손돼 버리느냐가 결정되는 시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뭐 무슨 쿠팡 사람하고 뭐 70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네, 뭐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슨 숙박권을 받았네, 뭐 이런 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이 강선호 의원과 주고받은 녹음 파일은 2022년 공천 과정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는 의원님도 심지어 강선호 의원이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갖다 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202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올해네요. 올해 있을 선거는 괜찮을 건가? 또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 이런 의심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건인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전수조사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당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경악스럽고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 사라진 구악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네. 나왔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일인데 네. 저는 그런 일은 맹세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잘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자세한 내막이야 저도 잘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뭔 보좌관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었나요? 예. 그가 받아서 뭐 보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근데 그거를 사무국장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돌려준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썼는지 이건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뭐 수사로 오리무중이죠. 밝혀야겠지만.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네. 강선호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직 사퇴하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당이 적이 조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녹취 22분짜리를 좀 들어보면 뭐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빨리 즉각 돌려주라고 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다 확인이 안 되고 그 녹음도 그 김병기 대표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런 녹음은 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생기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전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일이 뭐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하는 일이 논의되니 네. 이 일의 기록을 분명하게 좀 남겨서 추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를 좀 투명하게 규명하겠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했던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넉 달간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위주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또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당이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내 문제에서 그런 원칙을 견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란 청산 작업이 1년이 지나가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과는 달리 당은 그런 민생 경제 대책보다는 내란 청산 작업에 집중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를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다 추진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시다발로. 동시다발로. 예. 그만큼 당의 역량이 필요한 때인데 또 그만큼 덩치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저는 이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내란 청산부터 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란 청산도 하고 민생 경제도 함께 살리겠다. 네. 두 축으로 튼튼하게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기조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민생 경제는 조금 소홀히 하고 네. 내란 청산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큰 방향에서는 같으면서도 매우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당과 정부 또는 예. 당과 청와대 사이에 저는 이런 아주 그 세부적인 문제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네. 결과는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몇 차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네. 최종적인 순간에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 법안에 대한 심의가 예.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그것은 국민에게 네. 저 사람들이 그 나라 살림을 이끌어갈 실력과 책임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예. 조금 더 소통과 논의, 토론을 밀도 있게 진행해서 그런 세부의 이견도 없도록 조율하고 네. 그런 다음에 처리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자면 속도도 너무 급하게 막 잡아가지고 졸속으로 날림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그마한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심의하고 토론하고 조율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 국민의 믿음도 회복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에 밑거름을 놓는 일이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 그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굉장히 민생 법안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특검 이 내란 청산에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좀 수행해야 되는 주요 과제인 걸로 저희가 그 듣고 있는데 원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너무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네. 그 국회에서 뭐 그 정교 분리의 문제를 네. 수사할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든 수사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네. 그런 모든 문제, 뭐 종합특검이든 뭐 통일교특검이든 네.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입법되고 나면 그건 수사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네.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회에서는 민생 대책을 살리는 일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네 연말이고 뭐 송년회들도 많고 하는데 뭐 유명한 번화가는 그렇지만 동네 상가들, 식당들은 다 텅텅 아유,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생 회복을 좀 정말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할 건가 그에 네.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제 그 TV조선이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문제가 또 터져 나왔는데요. 그 준비한 녹음 파일 잠깐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도대체 몇 판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유난 저항권을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예. 저렇게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모독하는 발언인데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이해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에 뭐 갑질의 대명사처럼 회자되었다고도 해요. 갑질의 대명사처럼. 예, 네. 뭐 구체적으로야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의 일단이 저런 녹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넓게 너무 같은 편끼리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오색빛 무지개 인사를 하시고 싶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적합한 인사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해훈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각종 지적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또 그 결과로 최종적인 임명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과정을 잘 지켜보고 인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 그 평가를 종합해서 최종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시는데요. 네.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2017년, 2018년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다 전국을 압승했죠. 압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전략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환경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범하고 있는 실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책이 누적되면 저는 그런 객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그야말로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또 비상한 자세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객관적인 환경 조건 속에서 국민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네. 만일 이 시기를 허비해 버리고 나면 저는 국민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질타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터인데 이때 민주당이 헤매고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한테 가혹한 혹독한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온다. 근데 네. 이것은 비단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정부에 주는 타격감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그 저 정부 여당은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한 몸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잘못해도 그건 정부의 타격으로 되는 거고요. 네. 정부가 잘못해도 당이 타격을 입는 거죠. 완전히 한 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또 개혁 동력을 계속 강화해 가려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에 하나 압도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의 심각한 타격과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당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탄생시킨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반동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진보 정부가 집권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반동이 오는데 그 반동은 너무나 거세여서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래서 막 극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 좀 보시는 건지.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예. 그래서 뭐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지금 낙관해서는 안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또 다시 온 것 같다. 근데 사실 기대가 큰 정당이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뭐 오늘 그 신년 여론조사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민주당 우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만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출마에 유보적인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후보와의 그 대결에서 33.0, 30.4 이렇게 카운트가 됐고요.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대결도 박주민 의원이 31.5, 오세훈 30.2, 정원호 성동구청장 30.4, 오세훈 30.9. 정원호 청장만 오세훈 시장이 0.5% 정도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지표만 가지고 우열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의 민심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팽팽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여론과 달리 서울은 또 특히 이 여야의 우열을 가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예. 것이죠. 근데 당내에 이렇게 심각성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저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민주당 왜 저러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됐는데 당 안에서는 그런 위기감이나 이런 게 잘 없습니까? 아니요, 왜 없겠습니까? 네. 이제 저도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 의원들께 전화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정말로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조금 안일하거나 나태해진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는 반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고 있는 것이죠. 네.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금융소득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과세에서 금융투자 과세는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진성준 원내대표가 되시면 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에서 버는 것보다 금융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세금은 노동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낸다. 이건 좀 불균형적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저는 노동소득에 비해서 자본소득, 금융소득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세제상에. 이런 점을 지적해 왔고 그것이 바로잡혀야 공정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금투세도 도입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그 제 개인적인 소신과 달리
그런 세제 개편을 하자고 하는 거는 당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네. 정부도 네. 역시 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저 혼자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당내 논의나 네. 또 정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박정, 한병도 원내대표 출마 가닥. 예. 그러면 4파전이네요. 그런가요?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예, 진성준 또 누가 의원님, 나오십니까? 백혜련 의원. 네. 백혜련 의원님도 결심하셨나요? 제가 예. 직접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만 전해 들은 말씀으로는 뭐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 박정 한병도 백혜련 의원님은 기왕에도 언론에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회자되었던 분들이고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느닷없이 뛰어들었으니까 예. 다 나온다 그러면 사파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 의원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한병도 의원도 결심했다. 박기련 의원은 막판 고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분들이 그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큰 관심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당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저희 애청자분들, 당원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20%가 포함이 되죠? 물론입니다. 예. 권리당원들 투표하시고 또 그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선거 기간도 너무 짧고요. 그래서 결국 평소에 그 정치인을 지켜보고 평가해 주시는 결과로 선택을 받게 될 터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정말 잊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또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일이 이번 보궐선거로 뽑힐 원내대표의 핵심 소명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고 4개월 잔여 임기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물러난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임을 위해서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고 또 그런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갖춰져 있으니 진성준에게 꼭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침에 새벽에 해돋이 행사도 다녀오셨죠? 예, 뭐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지고 해돋이하고 또 예.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 참배하고 그리고 예. 이제 달려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네, 고생. 떡국도 못 드셨겠네요. 예,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